예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야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해시태그의 사회를 맡은 허은영입니다. 해시태그는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시간인데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의정보고 형식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SNS로도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은 아주 충실하게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이번에 전 국민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난지원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모르셨죠? 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지난 수요일 날 열어서 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원안 그대로 통과를 했는데 부대 조건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달았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는 전 국민께 다 드려야 된다. 네. 이렇게 부대 조건을 달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결위로 올라가서 예결위 현안 질의를 어제까지 다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예결 소위가 열리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여야 지도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합의를 볼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부겸 총리께서도 국회가 합의하면은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홍남기 부총리도 좀 완화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다만 그 지급 시기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아주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좋아져야 지급을 하게 되겠죠. 조금 시간은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 지난 13일 상임위 회의 때 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죠. 네. 예, 재난지원금은 전체 10조 4천억 원인데 그 중에 2조 3천억 원이 지방정부가 매칭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재정 부담을 하는 당사자인 거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변변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네. 1차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방재정도 이렇게 2조 3천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부담이 되는 만큼 지방재정법에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합의하는 그런 형태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행안부 장관께 질의를 했고, 전해철 장관도 그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중요한데 이번 추경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은 없을까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지금 추경 예산에 이미 4조 가까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위에서 이것을 더블로 올렸어요. 4조 정도를, 3조 9천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조 가까운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 예결위에서는 잘 깎지를 않는데, 이번에 많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죠.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대유행기에 집합제한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현장을 다녀오셨죠. 요즘 직장 내 갑질이다 뭐다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 TF의 이탄희 의원 그리고 장철민 의원과 함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925동을 담당하시는 청소노동자 이모 여사님께서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7월 7일 날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에서 그 이모 여사님 그 사망 사건에 어떤 직장 갑질과 그리고 과로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F에서 현장을 방문을 한 것인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 과로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3배 내지 4배로 폭증을 했는데 그리고 그 925동의 방이 무려 196개예요. 엄청나게 많은 방이 있고 또 세탁실이라든가 샤워장 뭐 그런 것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매우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상당히 정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안전관리팀장이라는 분이 새로 부임을 해 와가지고 청소 노동자분들한테 뭐 시험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관악 학생 생활관을 뭐 한자로 써라 뭐 영어로 써라 뭐 그런 뭐 시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복장도 막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감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해서 스트레스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도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유족 측이나 노조 측의 요구대로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에 따라서 엄중히 조처를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늘어난 근무량만큼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합리적인 조처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정치 문제화되고 특히 국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 덥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너무 덥습니다. 네, 작년에 폭염 관련한 입법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재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더 가혹하죠.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안전취약계층을 종래에는 신체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분류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을 분류를 할 때 이런 사회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꾼 것이죠. 사실 뭐 장애인이나 어르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일반 성인들도 경제적으로 취약하면은 심리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재난과 관련된 통계를 잘 확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백서를 작성을 해서 비슷한 자연재해 또는 폭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입법을 했었습니다. 네. 의원님, 문턱 없는 열린 당사가 16회차를 맞이했습니다. 한번 같이 박수 쳐주시죠.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16회차를 맞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턱 없는 열린 당사,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당사를 바깥으로 옮겨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는, 어디서나 만나는 그런 문턱 없는 열린 당사를 16회차 진행을 했고 170여 건의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61건을 해결을 했고 네. 99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더욱더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져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즉시 좋아지면 재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간에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 달아주시고 또 SNS에 말씀 주시면은 문턱 없는 열린 당사에서 만나 뵙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시태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이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르는 이슈들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목소리 들어가? 아니 아직 아니야?